점수 잡는 Hacker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박범준입니다. 오늘 저희 적중특강 강의 풀이해 볼 건데요. 순서는 문제 확인을 하고 문제에 대한 팁을 정리한 다음에 본문 가서 풀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 들어주시고요. 혹시 문제를 안 풀어봤다면 꼭 풀으시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풀이 팁 부분에서 풀이할 때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초반 영상 강의 잘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문제 확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문제는 제목 찾기 문제로 해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제목 찾기 문제라고 불러주는 것은 지정된 단락을 보고 각 단락별 소제목, 그러니까 단락별 제목을 이 박스 안에 있는 제목 후보군을 가지고 선택하는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제목 찾기류 문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쉽게 푸는 방법은 있진 않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락을 읽으시고 오신 다음에 박스에 와서 정답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이점으로는 IELTS 시험에서의 헤딩 문제 정답은 시키는 대로 정답을 영어로 적는 것이 아니고 답안지의 번호로, 즉 로마자 번호로 답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구별이 로마자 숫자로 되어 있죠. 정답은 반드시 한 번밖에 적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단락을 읽으셔서 하나의 답을 골랐다면 제거하시고 나머지 선택지로서 또 남은 단락에 대해서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 그리고 팁 같이 정리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박스 안에 있는 정답은 무조건 한 번밖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은 못 쓰기 때문에 헷갈리신다면 정답을 다 적어 놓으신 다음에 겹치지 않도록 배분하셔가지고 답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이 단락을 다 모두 읽은 다음에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우리가 정답을 고르려는 시도를 보통 할 거예요, 제목 찾을 때. 그러나 IELTS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제목 찾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물론 나오지만 IELTS 시험은 이 단락에서 특정한 어떤 세부 정보 가지고 헤딩 제목을 뽑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단락 전체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이해하면 물론 좋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 언급되어 있으면은 그게 한 문장이어도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더라도 세부적인 문장이어도 충분히 제목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세부적인 정보 찾는다는 컨셉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목의 일부만 언급하더라도 정답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아주 세부적인 가지고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단락을 두 번 나눠서 푸시는 거를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A번 단락의 첫 번째 파트를 먼저 읽으시고 대충 중간쯤 읽었다 싶으시면 끊으시고 이 제목 박스로 오셔가지고 내가 봤던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번 단락 절반 읽었을 때 봤다고 생각하는 보기가 1번 보기가 언급된 것 같다. 그럼 제목 후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또 읽으신 다음에 다시 오셔가지고 박스 오셔가지고 또 언급된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급된 게 없다 그러면은 1번으로 마음 편하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목이지만 일부 내용 언급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답이 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포괄적인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일부로 답이 되는 게 일부 내용 가지고 답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단락을 이분할 해가지고 푸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자, 그래서 한 번만 답을 쓸 수 있다. 단락을 두 번 나눠서 읽자. 그리고 일부만 언급하는 보기라도 제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 유의하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IELTS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인 True, False 낚기 문제죠.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지문의 내용을 읽어서 지문의 내용과 문제의 내용이 일치되는 내용이다. 즉 문제의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똑같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답안지에 true라고 적으시거나 아니면 t라고만 적어도 답은 인정이 됩니다. 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모순적이다. 그래서 이게 지문의 내용과 같지가 않다. 쉬운 말로 문제의 내용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다라면은 지문의 내용과 똑같지 않다는 취지에서 답을 false 적으시거나 F로 정답을 적으시면은 답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 옵션이 좀 어렵습니다. not given. 직역하면은 주어진 게 아님인데요. 문제에 관련해서 지문 속에서는 그 어떤 정보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말하는 여기 부분을 A라고 했는데 이 A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다고도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도 없을 때
즉 순전히 문제에서만 말을 하는 정보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답안지에 낯기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낯기분이 들어가는 문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구별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풀이할 때 false에 대한 경우, 낯기분에 대한 경우 정답 판별하실 때 이중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생각했던 답이 false면은 낯기분이 되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따져보시고, 내가 처음 생각했던 답이 낯기분이면은 혹시 false가 됐던 건 아닌가 이중으로 체크해 보시면은 좀 실수를 줄이실 수 있고 이 문제 유형에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풀이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팁. 이 true, false, not 게임 문제는 순서 일치형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번호 순으로 답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한 번에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문제를 다 읽으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장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에는 까먹으실 거예요, 뒤의 내용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true, false, not 게임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단위를 읽고 푸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첫 번째 문제 먼저 읽으시고 관련된 부분 찾아서 답 내시고, 그 다음에 순서 일치기 때문에 6번 문제를 풀고 7번을 읽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읽으시고 답을 내시고, 그래서 하나씩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방법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6번만 일단 읽고 나머지 밑에 문제는 버리고 가도록 해봅시다. 6번입니다. 문제는 이제 읽으셔야 돼요. 문제 읽으실 때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를 통으로 다 외우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흔히 말하는 키워드 전략을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3가지 정도로 문제를 나눠서 한번 읽어보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3가지로 나누신 것 중에서 지문 가셔가지고 이 3군데 중에서 한 2부분 정도가 언급이 됐다 싶으면은 거기가 이제 근거 문장이 나오는 건가 보다라고 시그널로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IELTS 시험에서는 거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문상에서 어떤 문장을 찾을 것인가, 문제를 3가지로 나눠서 2개 정도가 뜨면, 아니면 조금 더 러프하게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의 한 절반 정도가 언급이 되면은 거기서 문제를 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문제의 한 절반 정도 내지는 키워드 3개 중에 한 2개가 뜨면은 풀려고 노력을 해보시자.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부정적인 태도들이 로봇을 향한 이런 태도는 최근에 있는 현상이다. 요약하면은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태도가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다. 과연 최근에 일어나는 일인가? 이게 중점인데요. 3가지로 나눠볼게요. 부정적인 태도, 로봇을 향해요. 그 다음에 최근의 현상이다. 이렇게 3군데로 나눠가지고 최소 2가지가 뜨면 거기가 근거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읽을 건데, 자, 읽기 전에 한 번 더 준비. 우리 시험이 한 지문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지금 헤딩 문제 하나, true, false, not 게임 문제 2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2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게 먼저 풀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헤딩 문제에서 지금 먼저 풀어야 되는 거 A번 단락 1번, true, false, not 기분에서 제일 먼저 풀릴 거 6번. 그래서 이 2가지를 모두 감안하시고 풀으셔야 됩니다. 1번에 대한 근거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6번 문제에 대한 근거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먼저 나올지 이게 알 수가 없는 시험이라서 반드시 동시에 기억해주고 풀으셔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딩 문제는 단락의 절반쯤 읽어서 한번 끊을 거고요. 6번 문제는 방금 읽으셨던 키워드가 나온다 싶으시면은 바로바로 풀어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으로부터 내용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 문화에서는 로봇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오늘날 로봇은 공장의 생산 현장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직업들이 과거에는 인간이 했던, 우리 사람이 했던 직업들이 현재는 많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로봇에 의해서. 현대에 이제 로봇이 그만큼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추세, 로봇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어디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세상을 언젠가는 지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단락이 길진 않아서요. 여기서 중간 잘라서 한번 헤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에 대한 키워드는 좀 이따가 확인해 보고 일단 1번 문제에 대해서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죠. 헤딩 박스에 오셔가지고 지금 절반 정도 읽은 거 가지고 답이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현대 사회에서의 로봇들, 이 현대 사회라는 거를 뭐로 알 수 있었냐면은 contemporary가 이제 현대의, 동시대이니까 현대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문화라는 걸 폭넓게 보면은 오늘날 사회로 패러프레이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 로봇들이 어디에나 곳곳에 있다는 것이 말됐기 때문에 세 번째에 대한 정보가 현재 A번 절반 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면은 정답 후보군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남은 절반을 또 읽으셔서 관련된 게 있으면은 그것도 고려해서 더 중요한 내용으로 답을 고르시고, 다음 A번 단락 뒤에 내용을 읽었을 때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온다 싶으시면은 이것만 가지고 정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일부만 언급하더라도 IELTS 헤딩 문제는 답이 충분히 많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언급만 돼 있으면 답이 된다는 관점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관적인 태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지 로봇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 이런 태도를 말한 건 없어가지고 6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 줍니다. A번 단락의 두 번째 파트 한번 해볼게요. 현대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흔히 있는 테마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로봇의 반란, 그러니까 인간의 거역하고 로봇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중심으로 테마가 하나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주 보인다는 것이겠죠. 예상했던 대로 오늘날 이 로봇을 향한 비관적인 태도니까 부정적인 태도가 언급이 되었죠. 6번 문제 키워드. 자, 사실 로봇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라는 것이 사실은 새롭진 않다. 새롭진 않다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런 비슷한 머신은 여기서 맥락상 로봇을 말한 겁니다. 로봇들을 향한 이러한 비관적인, 즉 비슷한 그런 비관적인 견해 태도라는 것이 어디서 표출이 되었냐면은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연극에서도 표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로봇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쓰였던 그 연극이 20세기 초반에 있었는데, 여기서 로봇을 향한 부정적인 그러한 비관적인 태도가 처음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로봇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예시를 든 것처럼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6번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의 논리는 이 로봇을 향한 비관적인 태도가 최근의 현상이냐? 그렇진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다고 예시까지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recent phenomenon이라는 표현을 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없다고 해가지고 납기분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정말 없는 건지 내용적인 그 있음 없음을 꼭 따져보셔야 되고, 여기는 내용적인 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false를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7번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7번 넘어가죠. 이 차펙이라는 사람의 로봇의 이름으로서 처음으로 제기됐던 것은 노동이라는 것과 관련된 이름이었다. 그래서 일단 인물 힌트 잡아보시고, 아마 이 사람이 지문 보시면은 극을 만들었던 작가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로봇에 대한 이름으로 처음에 나왔던 것이, 제기됐던 것이 노동이랑 관련된 것이 맞았을까? 이름 같은 경우에는 100% 반드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꼭 키워드 잡으시고, 여튼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로 잘 잡아서 나눠주세요. 첫 번째 제기된 이름, 차펙의 로봇, 그 다음에 노동과 관련돼 있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B번으로 오시고요. B번 단락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정답을 헤딩 문제 찾아볼게요. 앞서서는 이제 A번 단락 초반부에서 정답이 나왔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가 언급돼서 이제 답이 처리가 됐었고, B번 단락은 이제 어디서 답이 나오는지 또 두 번 나눠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즉 타겟 문제는 2번과 7번입니다. 로봇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you are. 이게 여러분 뒤에 부연 설명 보시면은 요거를 줄인 표현인데요. 연극의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볼게요. 이 you are라는 연극에서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이 연극은 누가 쓴 거냐면은 체코의 극작가인 캐롤 차펙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연극은 1921년 1월 25일 날 처음으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이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derived, 유래한 것이냐면은 체코의 단어 로봇닉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이 로봇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slave, 노예를 의미한다. 따라서 로봇이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이 단어가 나왔는지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헤딩 문제를 끊어서 푼다고 가정해 보시면은 2번 보기가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란 단어의 기원, 바로 연극에서 나왔던 표현이 로봇에 대한 기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노예를 뜻하는 로봇이라는 용어가 연극에서 나왔던 기원이 나왔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의 후보가 되겠죠.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B번 단락의 후반부를 또 읽어보셔가지고 관련된 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확인하신 다음에 관련된 게 없었으면은 2번으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B번 단락의 두 번째 파트 한번 해볼게요. Initially, 처음에는 이 캐럴 차펙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연극에 등장하는 이 로봇 등장인물들을 laboratory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부르고 싶었어요. 뭐를 참고해가지고 노동을 의미하는 라틴어를 이용해서 원래는 laboratory라는 단어로 부르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형이 와가지고 뭐를 제시를 했냐면은 로봇을 쓰는 게 어떠냐라고 제시를 했고 이 로봇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어울린다고 보여졌다. 자, 처음에 제시했던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로봇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먼저 제시됐던 거는 요 단어죠, 요 단어. 그래서 laboratory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로봇이 처음으로 제기된 이름은 아니다. 이 지문에 따르면은 먼저 언급된 것이 이쪽이었기 때문에 7번 문제 풀었을 때 이 채펙의 연극에 등장한 로봇의 이름으로 처음 제기됐던 것이 라틴어 work, 노동과 관련된 단어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labor라는 표현을 work랑 여러분 연결지어서 처음으로 제기됐던 그 이름이 로봇이 아니고 labor이라고 해가지고 노동이랑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따라서 7번 문제 정답은 true로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넘어가 볼게요. 이 어유어라는 연극에 등장하는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로봇들이 어떤 위협을 받아서 destruction, 자신들이 이제 파괴될 거라는 그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자, 과연 지문에서 밝혔던 로봇 반란의 이유가 로봇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파괴될 거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명확히 명시한 것인지 아니면 지문에서는 명확히 다른 이유를 언급한 것인지 지문에서 밝혔던 이유와 문제에서 밝혔던 이유가 똑같이 일치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불일치하는 것인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워드는 이 연극 속의 로봇, 그다음에 반란, 거기에 대한 이유 정도 나눠서 갑시다. B번 단락도 추가적으로 헤딩 문제를 검토해 보시면 추가 내용이 관련된 게 없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가 골라놨던 것으로 정답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번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C번 패러프 첫 번째 파트를 조금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번 연극 처음 부분에서 이 로봇들이 뭐라고 여겨지냐면은 이 로봇들은 사실은 뭐가 없다고 여겨졌냐면은 로봇이니까 자아가 없거나 자율성, 즉 자유가 없다고 처음에 연극 부분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들은 기꺼이 사람이 하는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기꺼이 하게 된다고 초반 연극 부분에서는 묘사가 되어지죠. 그렇지만 이 연극이 점차 후반부로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다음의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로봇들은 그냥 기계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생각도 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로봇은 감정이 있는 존재다. 자, 중간 끊어읽기 하셔가지고 헤딩 문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여기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보기를 찾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뒷부분으로 넘어오셔가지고 C번 단락의 후반부를 공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사실 로봇은 기껏해야 노예였기 때문에 뭐로 취급이 되는 하나의 소모품 정도로 취급되는 노예였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일부 로봇들은 인간 주인에 대하여 감정을 터뜨리게 됩니다. 분노를 이제 갖게 된 것이죠. 이거에 따른 결과로 로봇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 인류를 연극 속에서 학살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을 죽인 거니까 나름의 내용적 패러프레이징, 반란으로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모든 전 인류를 다 죽여요. 누구를 제외하고는 기술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로봇이 더 많은 로봇을 만들려고 일을 맡겼던 기술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 인류를 영국 내에서 다 죽이게 된다. 자, 한마디로 로봇의 반란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8번 문제에도 같이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헤딩 문제와 8번 문제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답이 나왔는데요. 헤딩 문제를 보면은 로봇의 rebellion이라는 표현 자체가 반란이라는 명사라서 여기서 내용적으로 로봇이 인간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것은 학살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6번이 C번 단락의 후반부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헤딩은 다시 한번 언급만 되어 있으면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6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헤딩 문제, 이렇게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우리 시험이 지금 헤딩 문제 3번 문제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이 그 동일 근거 문장을 통해 가지고 최대 2문제까지는 풀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 가지고 서로 다른 2문제까지는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상 같은 내용이지만 2개까지 풀 수 있다. 이걸 늘 감안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동일 근거 문장을 통해서 2문제까지는 풀 수 있다. 8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연극 속에 등장한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있는데요. 왜 일으켰죠? 이 지문에서는 명확히 이유를 밝혔죠. 이 센스가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그 이유라는 것은 로봇들이 자신들이 소모품처럼 노예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 로봇이 파괴될 위협을 받았다.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것에 분노했기 때문이니까 지문에서 말했던 이유랑 문제에서 말한 이유가 다르죠. 이 지문에서 밝혔던 이유와 문제 이유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일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false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9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취업하기란 사람이 매우 많이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이전의 작가들에 의해서 자신이 이 연극을 쓸 때 이전 작가들에 대하여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취업팩 영향 많이 받아요. 이전 작가들 정도 나눠가지고 키워드 3개 나눠보시고 자 여러분 이어서 이번에 D번 단락입니다. 자, 이 연극에서 한 가지 포커스를 줬던 것은 그러니까 초점을 맞췄던 것은 과연 로봇이라는 존재들이 영혼이 있는가 아니면 로봇이라는 것이 사랑을 할 수가 있거나 공감 능력이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 연극 후반부쯤 다다르면서 로봇들이 점차 죽어갈 때 2개의 로봇이 감정적으로 서로한테 이끌려서 애착이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로봇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가 되겠죠. 일단 헤딩 문제를 위해서 D번 단락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쯤 읽기 했다고 가정해보고 초반부에서 답이 나오는가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는 1번 보기로 정답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 대단히 많은 나오는 패러프레이징으로는 이런 로봇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이제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지문에 따라서는 뭐 컴퓨터라든지 요즘에는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동의어로 내서 취급해서 문제를 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AI, 컴퓨터, 그 다음에 머신, 로봇 이거를 기본적인 동의어로 좀 숙지해 두시면은 차후에 AI 토픽 지금 요즘에 잘 나오거든요. 그거 읽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로봇입니다. 이 연극에 등장하는 로봇에 있어서의 영혼, 이 영혼이 이들이 있는가 그것이 이 연극에서 다루고자 했던 하나의 포커스였기 때문에 일부지만 언급이 충분히 되어 있다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부지만 정답이 될 수 있다. 항상 기억. 그래서 D번 단락은 아마 1번으로 뒷부분은 사실은 답이 안 났기 때문에 1번으로 답 처리가 됐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D번 단락의 뒷부분 후반부를 읽어볼게요. 이 첩학이라는 사람의 고찰, 뭐를 딱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해봤냐면은 과연 기계라는 것이 영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가능성을 고민해 봤는데 이러한 기계가 영혼이 있는가라는 고찰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진 주제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길다. 이러한 기계가 영혼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사실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무려 1800년대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1800년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보시면은 1800년대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프랑켄슈타인 작가와 그다음에 피노키오의 모험의 작가들이 일단 이 당시에 먼저 처음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다뤘냐면은 생명이 없는 물체, 한마디로 사물이 살아 움직여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기계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다뤘던 것은 1800년대에 먼저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기계가 영원히 있는가, 즉 생명체처럼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은 이 차펙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부터 먼저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죠. 자, 따라서 이제 9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9번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해당 문제 정답이 낱기분인데 우리 시험에서 낱기분이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9번 문제의 정답이 낱기분이었을 때 이 문장 전체를 지문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항상 키워드를 만들어 줍니다. 키워드 3개, 지문에서 3개 중에 2개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 풀자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자, 실제 시험에서도 정답이 낱기분이어도 이 문장을 아예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의 3분의 2 혹은 절반 정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을 항상 언급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낱기분인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근거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현재 근거로 볼 만한 표현은 해당 인물, 그 다음에 이전 작가들. 그래서 지금 이전 작가들로 언급됐던 것이 여기죠. 프랑켄슈타인과 그 다음에 피노키오의 작가들, 그 다음에 해당 인물. 지금 키워드가 2개 정도가 떴기 때문에 관련을 무조건 지워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던 정보는 이 사람이 이런 거를 고민해 보기 전에 프랑켄슈타인과 피노키오를 썼던 사람이 먼저 옛날에 관련된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죠. 즉 해당 주제가 과거에도 다뤄졌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고, 그렇지만 이런 이전 작가들에 의해서 이 차펙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이전 사람들도 이러한 고민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영향을 받았다도 없고 받지 않았다도 없기 때문에 true case도 안 되고 false case도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영향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낱기분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정답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추정을 먼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문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밑에 단락도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 갑자기 관련된 내용을 해줄지 안 해줄지, 언급해줄지 안 해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추천은 일단 낱기분으로 의심이 된다면은 추정을 걸어두시고, 이런 경우에는 늘 다음번 문제를 먼저 풀어줍니다. True, False 넷기 문제는 오늘 서두에서 제가 순서 일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번호 순으로만 답이 나오기 때문에 10번 문제를 먼저 풀어서 9번 문제를 확인하면 됩니다. 순서 일치 문제라서 9번 문제는 10번 넘어선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낱기분이 의심이 된다면은 그 다음번 문제를 먼저 풀어가지고 다음번 문제가 풀렸던 것을 기준으로 이 낱기분 의심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정을 걸어두고 10번을 먼저 가요. 그래서 10번 문제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이 어유아라는 연극이 또한 탐구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다룬다는 것이고요.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두려움을 다룹니다. 뭐가 대체가 될 로봇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라는 두려움을 다룬다. 키워드 3개, 대체된다 로봇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두려움, 어유아 연극의 그런 탐구 다룬다는 내용적인 다룬다. 자, 2번 단락 마지막 단락인데요. 일단 5번 문제나 10번 우선해서 풀어봅시다. 해당 연극에서 또 중요하게 여겼던 테마는 바로 뭐냐면은 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노동의 역할입니다. 이 산업화된 사회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오늘날 사회도 물론 되겠지만은 예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당시의 사회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약간 이제 기계처럼, 요즘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노동에 이제 기계처럼 다뤄졌던 그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연극이 산업화된 사회의 노동, 즉 노동자들에 대한 것을 중요한 테마로 삼았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왜 그렇다고 볼 수 있냐면은 이 연극에 등장한 로봇들이 좀 모욕했을 때는 완전히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생산 활동에. 그러니까 이 로봇들이 다른 거 자유 없이 무조건 생산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이게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 연극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뤘던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본 것이죠. 자, 해당 내용 대략 2번 단락 중반까지 읽었다고 가정해 보시고 제목 찾기 한번 해보셨다라면은 정답으로 나오는 것이 Industrial Labor라고 해가지고 산업 노동, 즉 산업화 시대의 노동.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자유 없이 생산에만 몰두하는, 마치 기계처럼 노동만 하는 그런 것을
이 로봇이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극이 관련 내용을 중요 테마로 잡았다고 한 것이죠. 따라서 5번이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정답이 헤딩이 5번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10번 문제 남아있는데요. 이거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해당 연구는 또한 뭐를 다뤘냐면은 사람들의 걱정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se types of facilities는 제가 좀 중략을 했는데 이제 공장 같은 대량 생산 시설을 말한 것이고, 이런 대량 생산 시설 같은 것들이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했고, 아울러서 이와 같은 것들이 노동자 자신들을 어떤 수준까지도 강등 떨어뜨릴 거라고도 걱정했냐면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어토마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인형을 말하거든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인형.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일하는 기계라고 이런 수준까지도 내가 지위가 떨어질 거에 대해서 걱정도 했고, 결과적으로 뭐를 걱정했냐면은 이러한 모든 현상이 자신들로 하여금 기계, 로봇에 의해서 대체 가능한 존재로 만들게 될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자, 마지막 걱정과 대체 해당 연극이 나왔기 때문에 10번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었고요. 10번 문제에서는 연극이 노동자들이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는 걸 다뤘는가 명확히 다뤘다는 거 말을 해줬기 때문에 10번 문제 답을 우리가 충분히 tru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0번을 기준으로 9번 문제를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없다고 봤었던 내용이 사실 추가적으로 더 언급된 게 없었습니다. 9번 문제는. 따라서 검토해봤을 때 추가적으로 9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9번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낯기분 처리를 10번이 나왔기 때문에 끝내시면 됩니다. 물론 지문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뒤에 더 길게 나온다 치더라도 10번이 나왔으면 9번은 이걸 기준으로 종료하시는 이 방법이 가장 낯기분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풀이 준비한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헤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지문을 7%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내용 가지고 정답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락을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각각 정답을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True or False 낱개 문제는 번호 순으로 여러분 답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씩 읽어가지고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낯기분 처리 요령은 그 문제를 아예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내용을 항상 언급해 주기 때문에 관련된 문장을 잘 찾아가지고 푸시고 추정하신 다음에 다음번 문제로 거르게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 요점 정리 말로 이제 해드렸는데, 그러면 강의 보시고 뭐 이해 안 되시거나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해커스 문의 게시판 통해 가지고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